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롭게 통계 단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자, 통계 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학습했던 확률을 구하는 방법, 이것이 어떤 확률의 값으로 이제 계속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분포를 어떻게 내가 관찰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확률 변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요 생각 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어떤 시행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했을 때 표본 공간 S를 구해보면 앞면만 두 번 나오는 경우, 앞면, 뒷면 나오는 경우, 뒷면, 앞면 나오는 경우, 뒷면만 두 번 나오는 경우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2번에 보시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여기서는 한 번도 안 나왔고, 여기서는 한 번씩 나왔고, 여기서는 두 번이 나왔죠. 앞면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이 되거나 1이 되거나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시행을 했을 때 얘네들은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이런 식으로 0이나 1이나 2로 이 사건들이 다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표본 공간의 원소 HH, HT, TH, TT 얘네들을 가지고 어떤 수의 실수에 대응을 할 수 있죠. 얘 같은 경우에는 2에 대응시키면 되는 거고, 얘는 1에, 얘도 1에, 얘는 0에 대응시키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실수가 대응될 때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러다 확률 변수는 보통 이제 대문자 x, y, z 등으로 표현을 하고,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 알파벳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 변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확률 변수, 변수니까 뭔가 계속 변화되는 숫자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맞고 이게 함수다라는 것도 맞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자체가 어떤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파란 공 4개와 빨간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의 공을 꺼낼 건데, 꺼낸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4개의 공을 꺼냈을 때 빨간 공이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요? 지금 파란 공만 4개를 다 뽑으면 빨간 공이 하나도 없을 수 있겠죠? 그러면 빨간 공은 0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빨간 공을 하나만, 2개만, 3개만, 4개 다 빨간 공을 뽑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빨간 공이 5개 들어있지만 내가 4개의 공을 꺼낼 거기 때문에 꺼낸 빨간 공의 개수는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이 확률 변수 x의 값을 지금 하나씩 셀 수 있죠. 얘는 5개다. 확률 변수 x의 값이. 자, 얘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아까 3개였죠. 자,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나씩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무한히 많더라도 자연수와 같이 셀 수 있을 때 그 확률 변수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 셀 수 없을 때, 그래서 어떤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실수의 값을 가질 때 그 확률 변수를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를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쉽게 생각하면 이산 확률 변수는 셀 수 있는 거,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셀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연속 확률 변수는 셀 수 없는 것, 이걸 어떻게 셀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들은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 자, 볼링공을 계속 굴리는 시행에서 스트라이크를 성공할 때까지 공을 굴린 횟수.
지금 보시면은 볼링공을 몇 번 굴리냐 라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무한히 많습니다. 하지만 셀 수가 있죠. 공을 한 번 굴리는 경우, 두 번 굴리는 경우, 세 번 굴리는 경우 해서 뭐 n번 굴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다. 자, 그 다음 7분 간격으로 도착하는 어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행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자,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은 내가 셀 수 있을까요? 내가 뭐 어떻게 보면 1분 30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시간에 더 정확한 1분 30초 몇 분 뭐 이렇게 더 나아갈 거예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없고 연속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1분 30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전 1분 30초를 기다렸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1분 30초 뒤에 더 많은 숫자들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1분 31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숫자들이 나타나니까 시간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속 확률 변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내리는 강수량. 자, 강수량을 셀 수 있을까? 자, 강수량은 측정이 되지만 뭐 120mm, 100mm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불어나는 거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다. 자, 그 다음 동물원의 입장객 수 셀 수가 있죠. 한 명씩. 그래서 얘는 이산 확률 변수다. 자, 10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온 동전의 개수. 자, 얘도 셀 수 있죠. 뭐 5개가 나왔는지 10개가 나왔는지 자, 셀 수 있다. 자, 다음 4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 자, 전구의 수명은 시간과 관련된 거죠. 연속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연속 확률 변수냐 이산 확률 변수냐 이렇게 간단하게 구별을 할 수 있다. 자, 넘어가서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 x가 어떤 값 x를 가질 때 그 확률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을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에 대해서 이 값을 가질 확률 p1부터 pn이 대응되는 함수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를 이산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자, 얘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까 예시로 들었던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자,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 한 번 나오는 경우, 2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얘가 아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다 라고 우리가 구했었죠. 자, 그러면 우리는 px는 x 이렇게 써가지고, 자, 여기에 그러면 들어갈 것은 뭐냐면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에 확률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확률. 여기에 확률을 써주시게 되면은 그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두 앞면이 나오는 경우도 4분의 1, 여기는 4분의 2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확률을 px는 0이라는 것은 4분의 1인 거고, px는 1은 4분의 2고, px는 2를 4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 자체가 4분의 1로 대응되고 얘가 4분의 2로 얘가 4분의 1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확률 질량 함수의 대응 관계를 x의 확률 분포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뭉쳐서 확률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의 특징은 얘네들을 다 더하시면 합이 항상 1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동전을 2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0번, 1번, 2번으로 딱 정해져 있죠. 더 다른 경우들은 없기 때문에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 얘가 나올 확률들이 결국엔 모든 표본 공간을 다 의미해야 되는 거니까
얘가 합이 항상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넘어가서 자, 확률 질량 함수의 성질 보시면은 모든 확률은 기본적으로 0 이상 1 이하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P1부터 Pn까지 더한 값은 1이다. 얘가 지금 제가 말한 얘네들을 다 더한 값이 1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자, 마지막 xi부터 xj까지의 확률을 구하자. 자, 얘는 pi부터 pj까지의 값을 구하자. 자, 얘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문제에서 내가 px가 1 이상 2 이하일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면은 1일 때의 확률과 2일 때의 확률을 더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가 아니라 x는 1일 때 x는 2일 때 이런 식으로 더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얘가 지금 2개니까 이렇게 2개만 더하는 거고, 이게 더 많아지면 그냥 그때마다 계속해서 더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2번 보겠습니다.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임의로 뽑을 때 뽑힌 여학생의 수를 확률 변수 x로 나타내자. 자, 1번 보시면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남학생 4명과 여학생 3명이 있고 봉사 동아리에서 3명을 뽑는다고 해요. 그러면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1명 뽑히는 경우, 2명 뽑히는 경우, 여학생만 3명 뽑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확률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1명도 안 뽑히는 경우,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히는 경우는 우리가 7시 3분의 남학생 4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3명이 다 되는 경우는 7시 3분의 여학생 3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된다. 자, 그 다음 1명을 뽑을 때, 여학생이 1명일 때는 7시 3분의 자, 4시 2, 남학생은 2명을 뽑아야 되고 여학생은 3명 중에 1명. 7시 3분의 남학생은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2명. 요걸 이제 계산해 주시면 7시 3이 35가 되니까 요 확률이 35분의 4. 그 다음에 여기는 6 곱하기 3이니까 35분의 18. 여기는 4 곱하기 3이니까 12. 그 다음에 여기는 35분의 1. 그래서 다 더하시면 합계는 1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풀 때 뭔가 내가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다. 만약에 문제를 풀어가는데 그러면 나머지 것들을 제대로 구했으면 얘의 확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합해서 1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은 내가 뭔가 이 확률을 구하는 게 어렵다라고 했을 때 여기의 확률값도 계산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맞게 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 더해보면 지금 보시면 35분의 4 더하기 18 더하기 12 더하기 1을 하면 요렇게가 30, 요렇게가 5니까 35가 돼서 1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맞게 구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렇게 풀면 되고, 자,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힐 확률. 자, 여학생이 2명 이상 뽑힌다는 거는 2명이 뽑히거나 3명이 뽑히는 경우죠.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5분의 13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자, 흰 공 5개와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검은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자. 자, x가 이렇게 있고, 자, 가능한 거는 0개, 1개, 2개, 3개 이렇게 되겠죠. 자, 0개가 나오는 확률을 구해 보시면, 자, 얘는 10개의 공 중에 3개를 꺼낼 거니까 10시 3분의 10시 3분의 지금 검은 공을 확률 변수 x라고 했으니까 검은 공이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는 5시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개가 뽑히는 경우는 10시 3분의 흰 공을 2개, 검은 공이 5개 중에 1개. 그 다음 10시 3분의 흰 공을 1개, 검은 공을 5개 중에 2개. 마지막으로
3개가 뽑히는 경우는 10C 3분의 5C 3이 되겠죠. 자, 이 계산해 주시면은 19, 8, 3, 2 하면 120분의 10이 되고, 여기가 120분의 10이니까 12분의 1. 자, 그 다음 여기는 120분의 50이니까 12분의 5. 자, 여기도 120분의 50이 되니까 12분의 5. 여기도 1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더하면 1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자, 적어도 한 개 이상 꺼낼 확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제 얘를 1에서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를 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적어도 한 개 이상 뽑히는 거니까 이미 구해놨으니까 다 더하자. 그래서 12분의 11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마찬가지로 그냥 전체에서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 12분의 1을 뺄래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랑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연속 확률 변수는 우리가 셀 수가 없는 거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이 값이 어떤 x가 뭐가 되고 그때 값이 얼마가 된다 이거를 구하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프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자,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래프가 주어질 거고, 그 그래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특징들이 살펴져야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이 fx라는 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표현했을 때 0부터 10까지가 전체 정의역의 범위라고 했을 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1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A 이상 B 이하의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 이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을 때 우리는 걔를 가지고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의 표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아까 이산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표현을 했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x는 0보다 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함수 fx의 그래프랑 x축 및 두 직선 알파, 베타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가 1이다.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자라고 하는 것은 A부터 B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다 라는 건데, 자, 사실 우리가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죠.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수투를 배우면 이제 조금 이제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등 다항 함수에 대해서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을 배우면 더 다양한 함수에 대해서 곡선과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할 건데, 이 확률과 통계 과목에서는 그걸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삼각형 또는 사각형 모양을 이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이 나온다는 건 어떤 직선, 그 다음에 사각형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상수함수, 얘는 1차 함수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둘러싸인 전체 넓이가 1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의 넓이로 내가 원하는 범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 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 kx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k의 값. 자, x의 범위가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kx라고 하는 걸 이렇게 그려요. 3까지만. 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3k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k가 되고, 얘가 1이니까 k는 9분의 2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 이상 3 이하의 확률을 구하자.
자, 그러면 2 이상 3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내가 2라는 지점이 여기 존재해서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게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계산하시면 2K가 되죠. 그러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2분의 1에 곱하기, 자, 윗변 2K, 아랫변 3K 곱하기 높이가 1. 그러면은 2분의 5K가 되고 K가 9분의 2니까 9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니면은 자, 얘를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1에서 나는 사다리꼴 넓이보단 삼각형 구하는 게 편해 라고 하시면은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4K, 그러니까 2K를 빼주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K를 빼자. 1 빼기 9분의 4니까 9분의 5다. 이렇게 풀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나는 비례 관계를 이용하고 싶다 라면 비례 관계를 이용해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이 빨간색 삼각형과 이 파란색 삼각형은 길이의 비가 2대 3이 되겠죠? 넓이의 비가 4대 9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x 대 1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이 9분의 4다.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잘 편한 방식으로 넓이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자,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4분의 1x 플러스 k니까 자, 0부터 2까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가 k이고, 자, 여기는 2를 대입했을 때 2분의 1 플러스 k. 자, 그러면 우리는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시면 그게 1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k 플러스 2분의 1을 계산하시면 얘가 1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약분 2k 플러스 2분의 1이 1. 그러면은 k는 4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1이라는 게 여기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얘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 요만큼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결국 1일 때는 함수값이 여기다 대입하면 4분의 1 플러스 k. 그러면은 4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k에다가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넓이죠. 그러면은 얘가 4분의 3 플러스 2k. 그러면은 k가 4분의 1이었으니까 4분의 5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5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등호가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등호가 있어도 어차피 1이라고 했을 때 요 선이라는 건 넓이가 없는 거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도 똑같고 없어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문제 5번 보시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자,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얘도 요 넓이 전체가 1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넓이는 4분의 1이니까 요 사다리꼴의 넓이가 4분의 3이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1이고 그 다음에 윗변이 4분의 1 더하기 k, 얘가 4분의 3. 자,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은 양변에 2 곱하면은 4분의 1 더하기 k가 2분의 3이니까 k는 4분의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 x가 2분의 3보다 클 확률을 구하시오 라는 거죠. 2분의 3이라는 게 1과 2 사이에 여기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2분의 3보다 클 확률이니까 요만큼 넓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분의 3일 때는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가 나올지 이제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 얘를 이렇게 쪼개 가지고 자, 이렇게 쪼개 주시면은 요만큼 요 아래쪽 넓이는 쉽게 구할 수 있죠.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얘는 8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
이 보라색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 될 텐데, 자, 이 보라색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요 앞에 삼각형, 요 분홍색 삼각형하고 큰 요 삼각형하고 넓이를 구하면은 1대2가 되겠, 그 길이비가 1대2니까 넓이비는 1대4가 됩니다. 1대4는, 자,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라는 건데,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곱하기 k가 4분의 5였으니까 요 길이도 1이죠.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x 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4x가 2분의 1이니까 x는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분홍색 넓이가 8분의 1인 거고, 2분의 1에서 빼주시면 보라색 넓이는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게 되면은 2분의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얘네 둘 더하면 2분의 1. 자,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복잡하다 나는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게 1이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죠. 요게 1만큼 갈 때 1만큼 올라갔으니까 기울기 1인 직선인 거고, 그래서 y는 x-1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식이 써주겠죠. 그래서 x 빼기 4분의 3으로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직선은 구할 수 있으니까 각자 편한 대로 풀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여객선의 도착 예정 시각과 실제 도착 시간의 차를 확률 변수 x라고 할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다. 자, 실제 차이가 5분 이상 15분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5분, 얘는 지금 5분 이상 15분 이하인데 10분까지는 150분의 1 x라는 함수를 따라가고 10분 이상부터 30분 이하까지는 요 함수를 따라간대요. 그러면 나는 얘를 x가 5분 이상 10분 미만일 확률과 그 다음 x가 10분 이상 15분 이하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계산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50분의 1 x라는 것을 그려보시면 지금 그림이 대략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가 10, 여기가 15분의 1. 자, 그러면은 5가 이렇게 있을 거니까, 자, 5일 때는 3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을 대입하시면은 여기가 10분의 1 빼기 30분의 1이죠. 그러면 똑같이 10분의 1 빼기 30분의 1을 계산하시면 30분의 2니까 15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줄어들면 30분이 딱 됐을 때는 10분의 1이니까 0으로 끝나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30.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5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거예요.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하자라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 사다리꼴. 자, 요만큼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5고 30분의 1 더하기 15분의 1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5 먼저 곱할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얘가 30분의 3이죠. 10분의 1이니까 4분의 1. 그래서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분부터 15분까지는 여기가 5가 되고, 그 다음에 15일 때는 여기다 15 대입하시면 10분의 1 빼기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0분의 1이다. 그래서 여기가 20분의 1.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5 곱하기, 자, 얘도 15분의 1 더하기 20분의 1 이렇게 되고, 계산하시면은 얘는 약분 먼저 할게요. 3, 4. 2분의 1 곱하기 12분의 7. 그래서 24분의 7이니까 얘는 24분의 6이죠. 그래서 둘이 더해주면 24분의 1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안 주어지면 여러분 직접 그래프도 그려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는 어쨌든 1차 함수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리는 것 자체는 어렵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산확률 변수와 연속확률 변수에 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